안녕하세요. 세계평화에선 범도민 실천협의회 온라인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안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05년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같은 해입니다. 그해 7월 1일에 이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탄생한 세계평화에선 범도민 실천협의회는 지난 15년간 제주에서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올해 헬기가 출범했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고재문 8기 의장님과 함께 김종환 환경분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예, 오십시오. 네. 네. 두 분 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한 반은 가려져 있지만 두 분 다 굉장히 미남인 거를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내릴까요? 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고재문 원장님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모든 강좌가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 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1학기, 2학기에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적응돼서 학생들도 적응되고 네. 그 나름대로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확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 지금 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구조학과. 네. 네, 정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응급하고 또 구조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는 일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그 응급구조학과는요, 네. 말 그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 프리하스피털 케어에서 네. 어떤 환자들이 손상이라든가 외상을 입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수행해 줌으로써 네. 어떤 손상의 예방이라든가 어떤 인명 구조를 전문으로 가리키는 학과입니다. 네. 주로 졸업을 했을 경우는 구급대원, 네. 다음에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주로 근무하고 있고요. 공항공사의 구급대원으로 사회 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범도민 실천협의회에서는 또 8기 의장으로서 또 네. 계속 활동을 예. 하신 거죠? 네. 우리 5개 분과위원장님이 덕분에 이렇게 의장을 맡게 굉장히 중책을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올해 혹은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안광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어떤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뭔가 8기에 업적을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말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절실하게 느꼈지만 그렇죠. 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네. 회장님. 네, 우리 환경분과를 맡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올해 좀 많이 어렵겠네요. 어떠신가요? 네, 뭐 국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저도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 쪽이라 해서 예, 예. 좀 힘든 것보다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인간이 이 대자연의 환경에 불up하면은 네. 얼마나 이거 코로나 같은 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음. 결국은 뭐 이렇게 피해가 좀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는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환경을 좀 잘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네. 대자연에 섭렵해서 잘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환경분과 위원장님답게 네, 환경에 네. 관한 이야기를. 네. 네. 그 하시는 사업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떤 일인가요? 뭐 저희들은 여기 PM 역할을 하는데 네. 지금 제주도에 뭐 물 관련돼서
특히 예. 지하수 관련돼서 아, 예. 지하수 관련돼서 물을 잘 만들어서 예. 도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네. 그거를 이제 농업용수하고 예. 음용수하고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물과 공기, 인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특히나 이 제주도는 네. 정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산업이기도 음. 하면서, 네, 정말 물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한데, 네, 일선에서 네. 네, 이렇게 제주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고재문 의장님, 우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가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죠. 네, 우리 협의회 가 15년 동안 이제 많은 일들 했는데, 또 아직도 협의회 범도민 실천 협의회를 잘 모르시는 우리 도민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육지에 계신 분들은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세계 평화의 섬이었어, 이렇게 음.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는요. 지금까지 올해가 8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네. 8기는 올해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2년 동안의 임기를 두고 있고요. 총 5개 분과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 계기를,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세계와 지방과 동시에 어떤 글로컬 추세의 확산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공공 외교 활동과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 있는 어떤 독점적 시대는 지나가고 말 그대로 도시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회를 향한 제주형 평화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는 세계 평화의 섬 2.0 5대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 교류 협력 및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진정한 4.3 과거사 청사 및 치유, 평화를 통한 인권 평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해가지고 평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도민 참여형 사업 발굴을 통한 제주도 내 평화 문화 확산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 8기는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당장의 실천 과제로 2020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연속 기획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많은 도민, 우리 전 국민도 이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예배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확실히 온라인 수업을 요즘에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교수님 카메라 시선 맞추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교류분과, 문화분과, 환경분과, 봉사분과, 안전분과로 해서 이 각 분과별로 엄청난 음. 실적도 나고 있고,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 부분은 이 사업을 연속해서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고, 우리 8기에서 업적을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들과 머리를 잘해서 우리 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 계획들을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우실 것 같은 게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비전도 되게 강하고 그런 열망도 큰데 하필 이제 8기가 탄생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을 맞게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약이 있다거나? 그렇지만 기회가 네.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 점핑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절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 철저한 계획과 이런 의논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고재문 의장님하고 함께 이제 이 세계평화에서 범도민 실천협의회에서 함께 이제
어 분과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음. 정말 안전분과가 정말 요즘에 사실 평화라는 그 범위를 넓게 보자면 일상의 안전이 평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8 기 이전에 또 7 기, 6 기에서 네. 안전분과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전공이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안전분과에서 했던 그런 일들 좀 예.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번 내년에 4차 공인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이란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하나의 그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우리가 기반을 해가지고 이 평화안전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일본과의 국제안전도시 교류 사업도 했었고요. 그 실제 일본이 상당히 모델이 되고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나은 제주도가 진짜 안전한 곳이다. 그것을 도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안전도시 교류 사업이라든가 안전물품 공급, 그다음에 안전도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이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제 안전 예, 도시로 제주도가 그동안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거네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의 아, 공인을 예. 받는 제주 안전 국제 안전 공인 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 제주도가. 예. 왠지 굉장히 그 WHO 같은 이런 세계 음. 기구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고 예. 또 뭐 교통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 뭐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안전 진단 안전 교육 뭐 굉장히 종합적으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국제 안전 도시에 준해 가지고 예. 이 지역별 안전 지수를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는 범죄라든가 예. 그다음 교통사고, 낙상, 아. 그다음에 추락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살이라든가 그런 걸 통계를 내서 어. 지역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예. 근데 제주도가 좀 불행스러운 일은 안전도시에 준해 가지고 5대 범죄이죠. 네. 강력 예. 범죄에서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잘 되고 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예. 상대적으로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음. 아직 미흡한 것도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1등이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예예. 그걸 잘 알아야 되니까 제주도가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이 1,000만 이상 되잖아요. 네. 네. 사고 난 지점을 중심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 보면 우리 제주도 같은 거 렌트카 몇 대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인구 대비 굉장히 비율이 높죠. 어.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감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와 협업을 해서 이 안전지수를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제주가 국제 안전 도시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계속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율이 강력 범죄율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안전 의식을 좀 더 갖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협의회가 네. 평화이선 범도민 실천협의회 역할이 음.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안전분과위원회 사업에서 네네. 이런 캠페인, 도민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네.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음. 자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원래 2020에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평화안전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안전도시에 맞춰가지고 어떤 안전지수 경감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자료 같은 것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안전에 대한 네. 인식을 좀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안전에서 하나만 좀 네.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베이비인카 네네. 유리창에 보게 되면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예, 있어요. 그거 있죠. 예.
그거는 원래 유리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그건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먼저 구해 주세요라는 외국에서 그 받아온 거거든요. 베이비카라는 예. 것이. 예.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는 굉장히 큰 사고일 경우에 사람들 구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때 예. 유리창은 파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유리창에 붙이지 마시고 음. 그거를 뒷범버나 아, 차체에. 자체에 부착을 해주는 그런 캠페인도 아.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손되지 어. 않는 부분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거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뭐 도민들은 그걸 장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좀 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 뭐 한 가지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것이 결국엔 또 안전이 결국 평화로 가는 초임이라고 할 수 있고 꼭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분야가 또 환경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제주의 어떤 그런 가치 지향, 또 도민사회 목적이 청정과 공존, 그렇죠. 네, 환경인데, 음. 아까 우리 안전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주도가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경 분과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올해 새롭게, 이제 제8기 환경분과 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요. 김종환 위원장님. 네. 네. 제주의 환경,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제주도가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갖고 이 동남아 쪽하고 보면 청정 제주라 그러는데 네. 굉장히 어 섬치고 굉장히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폐기물도 많이 나와서 네. 그런데 이 세 개가 이제 환경으로 나누거든요. 물, 네. 폐기물, 대기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서 제주도가 이 물이 굉장히 이 지하수를 거의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데 물이 굉장히 좋고요. 뭐 남들은 뭐 에비앙보다 더 좋다는 삼각을 놓고 제주도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도 제주도에서 근간 한 3-4년 동안 매립장, 소각장, 네. 뭐 음식물 처리장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이 도덕 처리장 같이 한 4,000억까지 투입해서 이 물 관리까지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사용한 물과 또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제주도로 해 갖고 또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와 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네. 그런 기술을 굉장히 이제 제주도에서 연구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물과 폐기물 대기 중에서 일단 대기 환경 쪽으로는 음. 미세먼지 없는 1년을 보내서 네. 굉장히 되게 말끔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상 올해 정말 많이 접했던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은 지하수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매립지도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그 소각 문제, 뭐 쓰레기 태우면서 냄새도 되게 많이 났었고 이런저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또 범도민 실천협의회에서 약간 어깨가 무거운 점, 아니면 우려되는 점도 있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인제 확실하게 매립장 같은 경우는 180만 루베라고 해 갖고 한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범도민회에서 내년에 이제 견학도 가고 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 또 볼라 그랬는데 이게 인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 또 가면 안 좋고 거기는 또 24시간 365일 또 운영하는 업체라 해 갖고 장소라 해 갖고 뭐 견학도 가야 되는데 견학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네.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정책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세계 평화훼손 범도민 실천협의회에서는 네. 정말 시민 중심의 네. 네.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도민이 가지고 있는 아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그런 캠페인처럼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가
우리가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캠페인 같은 게 또 저희 협의회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좀 그 캠페인도 제주도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기 저희 집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쓰레기 버리는 예.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서 최초로 생겨 갖고요. 아. 우리 쉽게 얘기하는 육지는 예.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거점 수거 방식이 해 갖고 네. 500m에 한 군데씩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이 다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클린하우스인데 제주도가 그만큼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게 시행이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주 도민들이 이게 위대한 도민들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예. 몰라서 세상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몰라서 했던 거는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외국에서도 이 맞습니다. 견학을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도민들의 그 환경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클린하우스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제주도에 이제 정착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제주도 정착하기 바로 전에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잖아요. 네. 사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분리수거라는 게 존재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없죠. 그냥 가베지 봉투라 그래가지고 뭐 검정색, 하얀색 봉투에 음식물이 됐던 뭐 종이가 됐던 플라스틱이 됐던 그냥 다 한 대 넣어가지고 그 뉴욕의 높은 어떤 아파트든 분리수거 전혀 없이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떠나오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환경에 대한 이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네. 제가 제주도로 딱 오고 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남원읍이라고 읍면 지역에 이제 도시가 아닌 이런 어촌 지역인데 그 작은 마을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고 뭐 도민들이 점점 물론 이제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이지만 이 제주도 도민들이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도민들 우리 해 나가시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의식 자체가 선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도민들이요 상당한 좀 끈기가 있고요 예. 의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적으로 옛날이 굉장히 우리 제주도사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또 존양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상당히 그런 것이 표본이 돼가지고 그런 제주도의 문화들도 같이 접함으로써 거의 좀 더 효과를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민이 10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관광객 인구가 1000만 명이 그렇죠. 넘다 그죠. 보니까 제주도의 환경 문제는 사실 도민의 어떤 그런 네. 문제이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오시는 분들의 좀 무분별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환경 니꼬로 돈인데요. 항상 제가 어디 가서나 네. 얘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도민 의식들이 예전부터 40년 이상 전부터 관광객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자생력을 또 여기 갖고 있는 농어촌 축산 인프라를 갖고 도민들을 상대로 관광객을 상대로 부가가치를 일으켰던 데니까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도 오시는 분들이 조금 무분별한 것도 있지만은 제주도민들의 그가 위대하다 그럽니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네. 그 생각과 실천에 의해서 환경 문제를 지금 타 시도보다는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잘 처리하고 있고 거리 곳곳에 나가 보면은 또 타 지방에 가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데 클린 제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전 분과 또 환경 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한 말씀 이제 제가 드린다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협의회 5개 분과 가운데 문화분과 네, 그러죠. 위원장을 맡고 네. 있는데요. 저희 평화문화분과는 이제
좀 더 이 평화라는 그런 가치와 개념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잘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실천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음. 먼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제주도의 청년들과 또 육지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한라산에 올라서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는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바 있고요. 또 이게 많은 이제 도민들이나 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와서 우리 범도민 실천 협의회 이런 다양한 사업들 또 이런 세계 평화의 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평화 대축제 그렇죠. 네, 평화 축제를 이제 작년에 진행한 바 있고요. 또 이렇게 세계 평화의 섬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각 본과 또 우리 협의회에 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전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침 또 그런 지난해에 또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참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세계평화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래도 도민들한테 이제 우리 협의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우리 그 범도민 실천협의 유튜브를 학생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예. 너네들도 한번 봐라. 이 예. 젊은 층들이 이런 모습을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인성 교육에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한테 적극 강추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이렇게 우리 안전분과 또 환경분과 문화분과 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교류분과와 봉사분과 위원장님 아직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른 시간에 또 만나 뵐 거고요. 이렇게 세 개 분과의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정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네, 우리 환경분과 위원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이제 네. 내년에 우리 네. 환경분과의 어떤 사업 또 이런 기대들이 있을까요? 예, 내년에는 뭐 뭐니 해도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가 있어서 네, 조금 전반기는 좀 조심하고 네, 네, 후반기에 백신을 잘 맞으면은 예, 예, 지금 환경 답사 내지 또 네, 아까 전에 안강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홍보 캠페인을 네, 위주로 네, 좀 조심조심 네, 코로나 안 올리게 네, 가려고 합니다. 예. 음. 예, 그럼 캠페인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를 그렇죠. 병행해서 아니 근데 오늘 할수 해보니까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니까 예 온라인 오프라인 했는데 이것도 좀 괜찮았네. 처음이라. 예. 예. 네, 우리 2020년 세계 평화의 섬 온라인 토론회를 이렇게 기획하시고 네. 또 우리 8기 오늘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또 내년 사업도 많이 준비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고재무 의장님 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내년에 우리 8기 협의회 네,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계 평화의 섬의 제주의 비전, 과제, 도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전 아래 지구촌을 선도하는 평화 사상과 문화를 형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평화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는 세계 무대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능한 크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의 평화가 극대화될 때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 내에서 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평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갈등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평화 문제를 배양하고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함께 갈등이 발생하면 평화롭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평화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갈등 해소와 평화 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 제주 사회는 선구적으로 이러한 평화 연구 업적들을 적용시켜서 성과를 내는 평화 문화의 선구적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평화의 섬에서 제가 딱 미래 비전은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제주 평화 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주의 평화 문제를 조성하고 확산시켜야 된다. 큰 카테고리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전 과제로서는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범죄 증가라는 도전 과제입니다. 제주도가 안전도시, 국제안전도 지정이 됐는데 이런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안전지수를 좀 올리자.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이 있겠죠. 두 번째는 격화되는 제주 지역의 갈등이라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우리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환경 문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자연은 유한한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포용 한계를 넘어서는 개발은 제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개발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4번째는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위협이라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상하수 문제, 생활 인프라의 수용 한계 초과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4개의 카테고리로 정해봤고요. 결국 평화는 뭡니까? 존중과 조화에서 오는 겁니다. 이 포용하는 데는 평화를 찾을 수 있겠지만 편을 가르고 나와 너를 구분 지을 때 평화는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용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계 평화에선 비전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안지혜 씨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진짜 사실 그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진짜 이렇게 그 평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구나. 일단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예. 그것보다도 더 미래 비전까지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평화로운 미래를 또 꿈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정말 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게요. 도민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발전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어떤 협의가 될 것으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안전분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8기 의장님의 4가지 도전을 듣다 보니 정말 내년이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우리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나가게 될지 기대와 희망이 네. 가득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장님의 말씀 가운데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가 결국 그 사회와 국가의 평화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8기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8기 협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또 토론회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